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6.1 지방선거 정당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욱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전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면서 후보 간 정책이나 공약 대결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HCN 충북방송에서는 우리 지역의 선거 구도와 지역 현안들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 나와주신 두 분을 모시고 60분간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두 분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김영문 상무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수민 청원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방송은 오늘 24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재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 순서는 모두 발언,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토론자들께서는 모니터의 시간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토론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영근 상무위원부터 시작해 주세요.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해 오신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손실과 마음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었는데 벌써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나라에는 균형을, 지역에는 인물을 지켜내고 또 뽑는 그러한 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야와 이념의 균형 매우 중요하죠. 예, 나라에는 균형을, 지역에서는 역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을 잘 알고 그리고 기여해 왔으며 지역을 발전시킬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영민 지사 같은 경우 지역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역을 누구보다 속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여를 해왔죠. 오송 분기역 유치, 그리고 하이닉스 공장 증설,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 또 방사강 가속기, 또 소방병원, 이런 혁혁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삼선 의원의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주중대사로서의 글로벌한 감각까지. 이제 여러분이 키워주신 충북 전문가 노영민 후보와 함께 충북을 더욱더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수민 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도민이 힘나는 새로운 충북 시대를 열어갈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청주 청원구 당협위원장 김수민입니다. 어제자로 마무리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례적으로 아시아 방문 일정에서는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한국을 먼저 방문했거든요. 탄탄한 한미 동행을 기반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주역이 된다는 것, 그리고 높아지는 나라의 경제 국격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는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충북의 경제 또한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우리 충북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충북이 아니라 세계 속의 충북으로 더 힘있게 우리 충북을 만들어낼 우리 국민의힘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질문 시간인데요. 공통질문에 대해 각각 2분씩 답변을 하신 뒤 공통질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역심판론과 함께 지방 권력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당이 설정한 이 같은 선거 프레임은 충북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엔 김수민 위원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본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0.7%라는 아찔한 차이를 국민들께서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투표를 보고 우리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구나. 이번 지방선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아무리 견제론이다, 뭐 인물론이다, 아니면 국정안정론이다, 견제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사실은 이 각자의 본인 진영에 유리한 프레임으로만 그치는 것이지 국민들은 사실 그런 프레임에 이제 기본을 두고 투표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 후보들은 준비된 정책과 공약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께 전달할 뿐이고 그 선택의 판단을 지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예시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을 꾸리는 과정 속에서 조금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에서 질의 없이 고함으로만 일관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난데없이 이모를 꺼내는 그런 어떤 이렇게 심각한 자격 미달을 보여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는 비교가 되는 그 차분하고 소신 있게 대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이 제게 제가 넘어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 정치인들이 시사할 바는 이미 정치인들이 이미지를 꾸리고 또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이미지를 내보내는 그런 시기는 끝났다. 오직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김영근 상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프레임이랄까요? 그 야당 심판론 말씀하셨는데 그 좀 낯섭니다. 이제까지 정권 심판론은 있어도 야당 심판론은 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특히 그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이제 뭐 보름도 채 안 되었는데 막 보름이 되었는데 그 야당을 심판한다는 것은 좀 과하고 또 저희가 문제투성이었습니다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안을 가결을 시켜주었죠. 협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데 야당 심판론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역시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죠. 무엇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 뽑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지역에 기여한 것보다는 좀 우리 충북 지역의 발전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신 그런 경력과 함께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만 11번 출마하신 어떻게 보면 수도권 전문가이십니다. 수도권 규제 법안에는 반대를 해오셨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목청 높여 주장했어요. 지난번 바로 2년 전 총선 때 그러하셨거든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아주 폄훼를 하고 비난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 충북에 기여하지 않아온 것은 50년 만에 충북에 처음 발을 들여놨기 때문이죠. 타지에서 출마 선언한 지 두 달 만에 선거에 이르게 되는 그런 갑작스런 출마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비판할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을 토대로 발목 잡기 일삼는 민주당을 심판해달라, 그리고 지방 권력을 교체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토론은 김영근 위원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지금 큰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국회에서의 풍경을 말씀하셨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이렇게 거칠게 과하게 과한 행태를 보였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한동훈 청문회의 본질은 한동훈 장관 후보의 적격적 문제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제2의 뭐 그 언론의 표현입니다만은 그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큼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어요. 특히 자녀 교육 문제 관련해서 그랬죠. 그리고 이분은 무엇보다도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버젓이 장관 후보로 올라간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시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판단 이것이 이제 본질이라고 보고요. 제가 김영한 후보가 사실 50년 만에 갑자기 출마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좀 지역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노영민 후보는 반면에 굉장히 혁혁한 지역의 기여도가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 국토의 X축을 달성할 오송 분기역이 결정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또 역시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 충북에 못 올 뻔했습니다. 예, 세종시가 들어오는 이 충청권에는 혁신도시 조성을 안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그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따낸 것이 역시 그 당시 노영민 국회의원의 공로이죠. 또 하이닉스 공장 증설 15조가 들어간 대역사였는데 뭐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지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사강 가속기 비서실장 때 일이죠. 유치하는데 전남 광주권과 경쟁해서 이겨냈죠. 또 소방병원 중부권에 거점 종합병원이 생깁니다. 화상 전문병원입니다. 중부권과 가까운 청주 북부권에도 아주 좋은 의료 인프라가 되죠.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에 한몫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매우 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사안이죠. 노영민 후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해왔어요. 뭐 이거 말고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충북에 해온 것 중에 충북 이러는 것 중에 이거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항상 노영민 후보의 그 충북을 사랑하는 손길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한 후보와 노영민 후보 잘 평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김수민 우리 위원장께서 네. 반론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국회와 정치인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동일한 지점의 문제의식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청문회는 장관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보고 나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관의 청문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자질부터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무리 172석이라는 거대 자리를 가졌으면 뭐합니까? 국회에서 최소한의 상식을 기반으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그들이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실 노영민 후보께서는 지금 다소 이제 뭐 여론조사라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에서 뒤처지시고 계셔서 조금 조바심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께서 얼마나 이제 우리 충북에 기여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여한 사람이 아니고
기여할 사람을 뽑는다는 게 이번 선거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노영민 지사 후보께서 이제까지 충북에 많은 부분들을 기여해 오셨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더 선진화된 생각과 사고를 기반으로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을 더 뜻있고 크게 만들, 기여할 사람을 뽑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는 선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 교체와 함께 24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로 치러집니다. 청주 도심 광역철도와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유치 등 양당의 공약이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충북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 과연 어느 쪽이 적임자일지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김영근 상무위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약이 다 그렇고 그렇다,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 이제 들리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같지 않습니다. 내용도 다르고 질적으로도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뭐 대선 주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안을 청주권에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화한 사람은 노영민 후보와 송재봉 청주시장 후보뿐입니다. 자, 이것이 왜 지하철 시대 개막인가? 충청권 광역철도의 핵심은 첫 번째로 충청권의 메가시티 조성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충남, 대전, 세종, 충북까지 연계되는 이 철도를 통해서 메가시티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청주권의 지하철 매우 중요한 산업 거점의 연결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편의성인데요. 이제 청주에서도 지하철 시대가 열리면서 차의 정체 현상이라든가 오송까지 가는데 또 한참 걸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풀어지겠죠. 지하철역이 생기면 역세권이 생깁니다. 역세권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이렇듯 같은 제목의 공약이라도 내용과 그 질이 다릅니다. 이어서 노영민 후보의 공약을 더 본다면은 산업과 지역 발전의 3대 공약이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한 글로벌 바이오 메카 조성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전환의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주목할 것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공동체 충북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 발전 공약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김수민 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12년 동안 장기 집권한 충북 도정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께서 아쉬운 마음에 이번 선거에 임하실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그동안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발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당 개인소득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교육 부문도 수학능력시험 1등급 비율이 전국 최하위. 해마다 충청북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또 11개 시군 중에서 6개 군이 소멸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충청북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5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타도로 반출이 됩니다. 이제 인재 유출인 것이죠.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더 큰 꿈, 더 큰 기회, 이런 지역의 변화와 혁신들, 그 기회비용을 따지자면 아깝게 흘려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6월 1일에 이런 우리가 실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더 큰 도약을 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여야 후보들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 의식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문제 의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해결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죠. 제가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에서 각 후보의 1호 공약에 대한 비교를 조금 해드릴 테지만 과연 어떤 후보가 더 큰 사고를 가지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론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수민 위원장부터 하시겠는데요. 저번 첫 번째 토론에 우리 김영근 상무위원께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김수민 위원한테 좀 시간을 형평성에 맞게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과제는 우리 청주 도심 광역철도나 카이스트 5선 캠퍼스 유치 등 우리 충북 지역의 수건 과제에 대한 공약을 어느 당 후보들이 가장 잘 이룩하겠느냐, 해결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과제인데요. 먼저 김수민 위원장부터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저도 충북에서 정치를 하는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이고 지금 우리 지방선거에 나와 계신 도지사 후보님들 그리고 시장 후보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지역을 잘 아시고 더 큰 지혜로 도민들께 선택을 받고자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니까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 충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 이전에 우리 충북이 더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문제의식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선거가 막 시작이 되기 전에 제가 김영환 도지사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김영환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은 정책 선거를 하겠다. 이 네거티브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약속도 하시고 또 그 날이 노영민 후보와 첫 번째 토론회를 임하러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영환 후보께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정책 토론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여기 지금 이 TV를 보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노영민 후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다소 네거티브적인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상대방에게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조금 지적을 하는 그런 선거의 유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기기 공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약들이 큰 어젠다는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요. 내용이 다르고 그 질적인 부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수혜자인 도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지하철 시대 연결 부분 말씀 드렸죠. 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책도 이거는 유무의 차이예요. 노영민 후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천억을 조성해서 개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무이자로, 무담보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도민들에게 10만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금 준다고 하는 것인데요. 김영환 후보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보다 더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 지원, 노영민 후보 임기 내내 그리고 소득을 190만 원까지 소득 기준을 상향해서 월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김영환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양육수당, 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요. 노영민 후보가 매월 7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은요. 순전히 지방비로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김영환 후보 1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국비입니다. 자, 노영민 후보라고 해서, 노영민 지사라고 해서 국비 지원 안 받습니까? 받는 국비와 도비 70만 원 합하면은 지급 대상과 기간에 제한 없이 모든 아동이 5세까지
임기 내 4년 내내 그 약 100만 원의 지원을 내실 있게 차등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같은 100만 원이 이게 아닙니다. 지급기간과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셔야죠. 제가 잘 보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제 시간을 또 이제 주셔서 아까 산업 지역 발전 공약 중에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부적인 것을 조금 더 보완하면은 지금 충북의 인프라 중에 충청권 내륙 고속화도로와 그리고 수도권 내륙 철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기 완공을 해야 충북이 남북으로 동서로 발전하는 것인데요. 이 조기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첨단 농업 단지를 시군 곳곳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충북의 먹거리 하나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충북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다릅니다. 좀 상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거대 양당과 중앙정치 이슈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 대선 주자들이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대선 2차전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지역 의제와 어젠다 실종에 대한 비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김수민 위원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질문에서 조금 답을 찾고자 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종래의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를 선택해야 되는 조금 더 무겁고 다소 진중한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을 안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견제할 거냐를 굉장히 크게 충돌하는 조금 격한 선거가 됐다고 조금 느껴집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특히 충북 지역에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틀어쥐고 있었던 조금 고여있던 지방 권력을 탈환해서 그게 정말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재분배를 하는 좀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요. 지금 뉴스를 보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야당이 된 민주당이 그 압도적인 170석을 과연 상식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가. 그 국회 다수 의석으로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또 윤석열 정부를 지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 뉴스를 통해서 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더 먹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고 논의되는 법안들 대부분은 국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으로 내려와서 우리 지방민들 그리고 지역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지역과 지방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가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제 첫 취임사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국민의 이득과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남았지만 그 전에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시장 후보 그리고 여러 시, 도, 군의 후보들의 그 힘을 실어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상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역 의제가 실종되었다. 뭐 사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청주 내려오셔서 지원 유세를 했어요. 그러나 그 지역 의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 후보들의 주요 지역 공약에 대해서 중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국화, 일반화하는 그런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 의제의 실종은 저는 오히려 중요한 후보들에게서 그 문제가 그 원인이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후보를 계속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분이 출마 선언 2달 만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고 경기도지사 출마하시려고 하다가 10일 만에 돌아서서 1위로 오셨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분이 표현한 그 말인데 공약 베끼기를 좀 계속 해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노영민 후보가 3월 말에 아동 양육수당
70만 원 이야기한 후 약 한 달여 후에 나는 월 100만 원 주겠다. 또 노영민 후보가 농민수당, 정확하게는 농어민 공익수당입니다. 이거 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니 또 며칠 있다가 나도 하겠다. AI 영재고 뭐 교육청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노영민 후보가 혁신도시에 조성한다고 했었어요. 김영환 후보 오송에 한다고 했다가 그럼 나도 거기에 하겠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며칠 전 모 방송사의 토론 때 계속 훌륭한 공약 만드세요. 계속 베끼겠습니다. 굉장히 놀랄 일이죠. 예, 이렇게 베끼기 하는 이러한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이것이 네거티브가 아니다.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김수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훌륭한 공약 만드신다고 상대방을 칭찬하시는 상대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이게 농담을 좀 이게 농담같이 안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조금 급하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따가 그 주도권 토론에서 양 후보의 그 정책과 공약들이 이제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라는 부분 조금 정확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두 번째 그 공통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을 때 조금 제가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말씀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방비로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국비는 아니지만 이제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포인트에 있냐면 지금 중앙정부와 원활한 관계 속에서 이제까지 충북에서 가져올 수 없었던 플러스 알파의 예비비나 국정 비용을 더 끌어다 쓸 수 있는 후보가 내놓는 공약과 이제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관계가 이미 세팅되지 않은 후보가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의 설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 시절의 특별 고문을 했던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지역 해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원희룡 교통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을 정도로 이미 도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도민들께 설명이 되어야 되지 이 자리에서 뭐 어느 후보는 지방비를 전부 다 쓰는데 어느 후보는 국비를 가져다 쓴다. 그게 어느 게 좋고 나쁘고의 흐름으로 저의 공약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조금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론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5분인데 양쪽 후보, 우리 토론자들께서 정확히 2분 30초씩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그 토론의 핵심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동력에 표를 줄 것이냐 아니면 견제 쪽에 표를 줄 것이냐라는 어떤 의제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그 김영근 상무위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지역의제 실종과 관련한 연장선상에서의 이 상호 토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또 의제를 견제냐 또는 뭐 안정이냐 이런 그 툴로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선거 이 정부의 이 폭주를 견제하는 선거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가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60% 이상 반대하고 시간도 없어 졸속이었고 안보의 공백도 생길 수 있고 또 그 일부 추계에 의하면은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합니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지금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정말 문제 많은 분들
인선을 강행하죠. 검찰 인사위원회도 설치 안 하고 정말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검찰의 주요 보직을 다 장악합니다. 검찰 독립 물 건너 갔습니다. 검찰 공화국 눈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폭주의 일정 정도 경고음을 울려야 된다. 한편으로 견제가 반드시 중요한 선거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제가 예산 확보와 관련한 지금 김수민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산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국회의원이셨잖아요. 국회에서 합니다. 지금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이죠. 민주당에 기반한 풍부한 인맥과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노영민 후보야말로 당연히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예산 확보의 가장 적임자이죠. 그것을 단지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의 그 관계로 이야기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는 김수민 위원장께서 반론하겠습니다. 그 국회가 편성권을 그러니까 정부가 편성권을 가진 게 맞고 이제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결권을 가진 건 맞습니다만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시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그 원론과는 조금 다르게 얼마나 그 내부에서 이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까지는 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에 내려가는 가장 큰 예산들이나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편성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가장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지사에게 더 큰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이제 잡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지역 출신이고 왜 지역 의제가 더 적극적으로 후보 선에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굉장히 이 사고가 조금 폐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민주당이 더 개방적이고 조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어느샌가 그 흐름이 바뀌어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더 다양성 있고 조금 더 개방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요 시기가 왔구나 좀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이 충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충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혁신을 통해서 보더리스 국경이 없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원네이션으로 하나로 묶인 것이고 충북이 대한민국 속의 충북이 아니고 세계 속의 충북이 돼야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적이고 단편적으로 지역 의제만 가지고 선거를 하고 그걸로 후보를 뽑고 그 배경을 판단하고 할 것인지 이제는 이런 선거에서 조금 더 변화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후보를 선택하고 공약을 들여다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요. 양당의 공천 과정 유권자들이 실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른바 네 사람 심기라는 구태와 이에 따른 내부 갈등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전과를 지닌 후보가 공천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김영근 상무위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천제도 이것이 정당의 존립근거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룹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천에서도 도민들께 그 만족도가 아주 높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공천에 그러나 만전을 기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자격심사 차원에서는요, 그 기존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이 공천 제도에서도 적용을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성폭력이라든가 음주라든가 그리고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엄정하게 자격심사 단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는 신인 여성 청년인데요. 그 기본 심사를 통과한 신인은 무조건 공천, 무조건 그 앞순위 순번을 주었습니다. 배려했습니다. 여성과 청년 가점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천자를 보면은
저희가 여성 공천이 26% 전보다 훨씬 늘었고요. 청년도 14명이나 공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노력하였고요. 따라서 이런 결과로 저희 같은 경우 공천 때 왕왕 빚어졌던 금품 수수 시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선이 엄정했어요. 아시겠지만 몇 개 현직 지자체장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는 이런 어떤 이변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경선 결과가 엄정했다고 하는 것과 함께 그거에 대한 불복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 저희 민주당 공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수미 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동일하게 사실은 그 후보를 선정하고 또 국민들과 시민들께 이게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만전을 기해도 그 눈높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혁신적이어야 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충북의 이 과정 속에서도 다소 이제 충북 도민들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원구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을 끝나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정당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와 성장을 이뤘습니다. 정말 정당 사상 처음으로 선출직 공무원 자격 시험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혁신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민들과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더 좋은 후보들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 이제 저도 또한 놀랬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현직 시장의 그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제 이 시장의 선출에 관련돼서 굉장히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구나를 생각을 함과 동시에 좀 반면으로서는 그 이번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이제 노영민 후보께서 단수 공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사실 이제 시장 후보의 선출 과정과는 조금 다르게 도지사 후보는 어떤 그 내부의 줄 세우기 정치라던가 이런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아직까지도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조금 아쉬움을 품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토론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이번도 저희 토론자들 간에 2분 30초씩 공정하게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김영근 위원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네거티브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세요. 이번 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어떠한 잡음도 문제도 없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근거 없이 그런 이제 진단이 나오는 것은 네거티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저희 도지사 내부 도전자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스스로 출마하시려고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예, 한 분이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데 한 분으로서 또 중앙당의 그 적격성 심사를 다 통과해서 공천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힘처럼 이번 국힘 지방선거 공천처럼 잡음이 많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양의 경우 현 군수가 단수 공천됐는데 해당 국회의원께서 성명 발표하니까 경선을 붙고 경선하니까 또 그 단수 공천됐던 현 군수가 탈락해서 또 문제가 생겼고 괴산 같은 경우는 경선 배제 원칙에 포함되는 분을 경선에 참여시켰는데 또 그분이 결국은 또 됐어요. 또 그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고 해서 난리 났고 한 후보의 부인께서 국회의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그러한 볼성사나운 모습까지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놀란 것이요.
지금 충북의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이 4분인데 그중에 3분이 공천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서 당원 명부 유출 수사 의뢰하라. 이건 공천 학살이다. 공관위 재구성해라. 도당위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가는 행태를 보면서 참 국힘이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공정 시비, 졸속 시비, 사당화 시비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없어져야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마치 김영환 후보께서 다 된 것이냐 말씀하는데 사실도 아니고요. 잘못하면 도민들께서 좀 자만한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수민 위원장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민 후보께서 단수 공천을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바라보는 좀 관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후보들이 많았거든요. 박경국 후보, 또 오재세 후보, 이해훈 후보, 그리고 이제 김영환 후보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께서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공천 과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노영민 후보가 단수 공천됐죠.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공천이 되는 것만큼 사당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이게 잡음이 없었다가 정말 좋아서 잡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잡음 말씀을 하시는데 잡음이 없는 게 정상입니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 나 자신을 선보여야 되는 이 중요한 선거 기간 동안에 잡음 하나 없이 매끄럽게 이미 모든 게 조정된 것처럼 경선이 끝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문제가 없는 조직은 그것대로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없었다. 우리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칭찬할 거리가 아니라 욕먹어야 될 부분이에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네. 있으면 대답해 주시죠. 아까 제가 사실에 기반한 도지사 후보의 공천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내부 경쟁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전후 과정에서 아무런 거 없었어요. 자, 공천 잡음은 없어야죠. 저희도요. 재심, 이의 신청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제도화되어서 재심신청위원회, 중앙당 다 검토가 되었고 그것에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잡음? 있으면 안 되죠. 좀 더 공천 문화가 국힘당에서부터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이 프레임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앞으로 이따 주도권 토론에서 더 말씀을 나누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공통질문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출연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출연자들께서는 각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양당의 입장과 시각을 달리하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신 출연자는 상대 출연자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 제지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주의하실 부분은 질문을 가급적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미 위원장부터 주도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맞물리는데요.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에서 이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제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과 도민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건강하고 치열한 경선의 과정 없이 한 명의 특정인이 내정되었던 것처럼 아주 순연하게 흐르는 이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공천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느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지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론조사는 사실이죠. 여론조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김영환 후보께서 다소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아마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선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짤막짤막 TV를 보는데 어제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거든요.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스포츠 저는 뉴스 보셨나요? 토론회 준비하느라고 못 봤어요. 네, 지금 언론 포털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완전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에 오른 게 네, 네. 정말 우리나라 축하받을 입장으로서는 일이죠.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고 네. 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 밖에서는 사실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또 국민 자존심을 높여주는 득점 왕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나라 안에서는 특히 충북에서는 그 독점 왕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도 조금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예시를 들은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득점을 하고 이제 민주당이 아쉽게도 이제 패를 했습니다. 요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인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책임자였던 분들이 서울시장에 나오겠다, 충북지사에 나오겠다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당의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출마를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부의 의견을 뒤로하고 출마를 하시고 또 단수로 공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만큼은 왜 김영환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기도 쉽고 납득을 도민들께서 하시기도 쉬운데 왜 노영민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쪽도 조금 어려우신 것 같고 또 납득을 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우선 부동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2년 하셨죠. 2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의 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책임인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 직접적 책임까지는 아니고요. 정책실장 소관인데 그러나 비서실장께서 대통령실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포괄적 책임을 인식하고 계시고 인정하십니다. 예,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도 가지실 수 있고요. 또 더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과 새로운 출발의 결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추가 질문, 제 주도권이니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충북의 지방 권력 잡은 지가 이제 장장 12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되셨고 이제 지금의 현 도지사께서 이제 더 이상 나오실 수가 없어서 이제 노영민 후보께서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이 도지사가 12년을 하셨고 또 청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원 4개 선거구 중에 4개가 처음에는 2년 전에는 다 민주당에 넘어갔다가 지금 1개가 상당부가 이제 보궐을 통해서 정우택 후보께서 이제 국회의원을 다시 탈환을 하셨습니다. 그 3개 선거구에서 지금 5번 연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근데 이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에 충북과 청주시의 발전 상황을 보면 과연 이 12년이 엄청 귀중한 시간이었다고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일례로 지금 국제규격을 갖추지 못한 채 50년 된 종합운동장, 체육관 방치되어 있고 뭐 어느 하나 손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청주를 비롯한 제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미세먼지 대기오염 수치가 엄청 높아서 지금 부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조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영군 상무위원께서 주도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김영환 도지사 후보의 이제 인생이죠. 삶의 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도지사 후보는 충북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자질면에서나 도덕적으로나 존경받아야 되죠. 아이들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후보의 정치 행태를 보면 소신과 줏대를 중시하는 우리 충북인의 정서에 안 맞는 측면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사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201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당을 다 바꿔가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 출마를, 지방선거 때는 도지사 출마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4번을 하세요. 당도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닥치고 출마해요. 닥출? 예. 그 다음에 그 당적을 바꾼 게 지금 벌써 5번째입니다. 국힘당까지. 민주당부터 국힘당까지.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 공천 관련해서 뭐 이래저래 말이 무성한데요. 경기도지사 하시려다가 충북지사로 확 바꿔서 오신 게 불과 10일 만이에요. 지사가 목적인지 지역 발전이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소신이 무엇인지, 지사만 하면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것인지, 경기도지사 상황이 매우 그때 당시에 열악하다고 들렸어요. 김영환 후보를 둘러싼. 그거 뭐 어떻게 그 진단하시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경기도 한간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 충북에 왔다. 충북도민은 뭐냐? 예. 여기가 재활용 처리장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보시죠. 그 닥치고 출마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끊임없는 시도와 용기를 내왔던 분에게 상습 출마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 그렇게는 제가 얘기 안 했죠. 아니 그런 민주당 표현은 안 분들이 그런 썼습니다.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오늘 지금 저는 쓰신 게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예. 닥치고 출마라는 단어를 지금 쓰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요즘 취업도 어렵고 특히나 본인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창업도 하고 여러 뭐 회사에 또 이력서도 내고 이런 아주 많은 실패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보고 듣기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끊임없이 출마를 했던 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 거죠? 2년마다요. 네. 국회의원과 지사를 번갈아 가면서 4번, 그게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 연속 거죠? 출마하는 것이 네. 그 젊은 끊임없는 청년들에게 시도와- 무슨 희망을 또 실망을 주는 네. 그런 문제로 끊임없는-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이해를 네. 못하겠네요. 끊임없는 시도를 했던 사람의 행동이 왜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요 문제는 여기까지. 예, 아니요, 시청자들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판단하시도록 대답을 하죠. 해주세요. 제가 주도권 네. 토론임, 네네.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충분히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판단은 시청자들께서 하시죠. 여기서 더 나가면은 좀 뭐 이렇게 네, 너무 과열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충북 또 청주의 현 모습에 대한 평가인데 뭐 비판할 수 있죠. 더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진단을 냉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북의 성장률, GRDP 증가율이라든가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또 이 기업체의 생산성 증가율 또 절대적인 그 액수 이런 부분에서 충북도가 자부심을 가질 만큼 그 성장 발전을 해왔는데 너무 폄훼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문제대로 고치려고 합니다. 변변한 실내체육관 없다는 거 노영민 후보 지사부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선거 때문에 너무 네거티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시종 지사께서 4% 성장 말씀하시면서 근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0.67% 상승에 그쳤어요. 김영환 후보 4년 동안 1.33% 늘려서 5% 성장률 도달하겠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나요? 대안은 뭐죠? 네. 자, 두 분 주도권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정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답변하지 못한 말씀이나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영근 상무위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열띠게 논의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제 주장이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토론의 전개 과정상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폭주를 견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나라를 위해 뭉쳐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역에는 인물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 4번이나 직과 그 지역을 그 번갈아 가면서 출마를 연속하고 있는 욕망의 후보와 대통령 비서실장 주중대사를 역임하면서 지역에 희망을 준 희망의 후보, 그리고 일관된 소신으로 당적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소신의 후보와 총 5번이나 당적을 바꾼 변심의 후보,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지역에 살면서 떠나지 않으면서 지역을 훤히 꿰뚫는 후보와 50년 만에 나타나서 지역에 대해서 평범한 시민보다도 모르는 후보, 지역에 수많은 기여를 해온 혁혁한 공을 세운 후보와 지역에 한 것이 없어서 그것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후보, 인맥과 풍부한 국정 경험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 준비된 충북 전문가와 준비 안 된 후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충북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엔 김수민 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충북 또한 국민의힘 도지사와 시장이 당선돼서 그 중앙과 지역이 한 팀, 원팀으로 묶인다면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 가능할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의 주머니가 더 두둑해지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기회가 더 많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6월 1일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꿈꾸시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이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 속의 충북이 되는 그 꿈,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몰려오는 옛 교육 도시의 명성을 회복하는 그 꿈, 그리고 남녀노소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 없이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이 되는 꿈, 그 경제, 과학, 교육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도시가 우리 충청북도가 됐으면 하는 그 꿈을 여러분들께서 후보들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힘있는 충북을 여는 설레고 벅찬 길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정당 정책 토론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를 비롯해서 12개 시군 자치단체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몇 개 자치단체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뭐 무조건 되고 근거 없이 낙관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도민들께서 충북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도지사 포함해서 7분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는 7분의 당선을 예측을 하고 계셨고요. 네. 반면 우리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요? 어제 이제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세현장을 제가 교회 앞으로 갔다 왔는데 그 성경 구절 중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6월 1일에 어느 분께서 당선이 되시고 어느 분께서 낙선을 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민주당이 당선이 되던 아니면 국민의힘이 더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되던 모두가 합력하여서 우리 충북의 발전 그리고 도전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충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4일 이 시간에는 선택 6일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HCN 충북 방송이 마련한 선택 6일 지방선거 정당 정책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 두 분과 지금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